적습해서 이번 춘분을 저도 열심히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것이 또 제 몫이기도 하니까 이번 춘분 어떻게 보냈는지 또 지난번에 보여드리려다가 말았던 그것도 함께 보면서 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야기가 좀 예, 길 수 있으니 마음을 가다듬고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됩니다. 뜨는 사진. 제가 어, 아침마다 이제 해가 뜨기 직전에 일어나서 가능하면 뜰 때마다 해를 이렇게 거의 매일같이 찍으려고 애를 씁니다. 뭐 놓친 때도 적지 않지만 여기 날짜가 지금 안 나옵니다만 거의 뭐 해, 가능하면 절기 때는 맞춰서 찍고 저기 이 동네에는 제가 있는 이 동네를 둘러싸고 이 해가 산이 이렇게 쭉 마우스가 안 올라가네. 산이 쭉 둥그렇게 둘러쌌습니다. 삼태기처럼 정말 거의 뺑 둘러쌌어요. 그래서 왼쪽 왼쪽에서 솟아오른 산,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에, 이어지는 저 높은 봉우리에 뭐가 가늘하게 보이는 저기까지 이렇게 한눈에 착 보이는 이 배경으로 아까 그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배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겹치면 겹칠수록 경계가 흐려져 가지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진이 겹쳐지면 뒤에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배열하다가 이제 사진은 걷어내고 화살표만 남겨서 이렇게 해가 뜨는 위치를 보인다. 12월 24일 동지 때 커서가 올라가면 좋겠는데 커서가 안 올라가시네요.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10월 24일, 21일 또는 22일이 동지인데 그날 못 찍었다면 뭐 늦게 일어났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구름이 껴면 해를 찍을 수가 없어요. 저기 하늘에 구름이 꼈죠. 12월 24일, 1월 1일, 1월 18일, 1월 21일, 1월 30일, 2월 4일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해서 왼쪽 끝에 하면 7월 1일이 돼 있죠. 우리 7일보다 6월 24일짜리가 있는데 제가 배치를 좀 잡아냈군요. 하여튼 이렇게 날마다 해가 뜨는 위치가 바뀝니다. 저거를 지켜보면 정말 기분 묘합니다. 3월 22일을 보십시오. 한가운데죠? 왼쪽 7월 1일, 6월 24일은 그보다 좀 밑에 내려갑니다. 12월 24일 하고 나눠보면 거의 한가운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7월 1일은 하지 한 6일째, 아니다. 10일쯤 되니까 많이 갔네. 그 다음을 보면 6월 25일짜리가 있죠. 6월 25일. 이거하고 위치가 좀 바뀌었는데, 아까 그하고. 뭐가 실수가 있었네. 그런데 이게 내려올 때는 포인트가 별로 많지 않죠? 사실 내려올 때 포인트 다시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9월 21일, 9월 1일이 있죠. 9월 1일에서 조금 더 가면, 오른쪽으로 좀 더 가면 9월 21일, 9월 22일쯤에 해당되는 거기가 춘분하고 추분하고 딱 맞아드는 춘분점인데, 춘분했던 위치입니다. 3월 20일 저기가 이제 9월 20일 되면은 딱 거기 오죠.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이 해 뜨는 걸 쭉 찍다 보면 아침에 그 좋은
여기 인디언 책에도 나오는 그 아침 햇살이 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 햇살을 보고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들 또는 부모님들, 어머님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요즘 대체로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산이나 아니면 일정한 높이의 수평을 이루고 있는 곳은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거기서라도 하시면 됩니다. 해가 뜨는 곳을 볼 수만 있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꼭 아침 해 뜨는 시간이 안 되어도 사실 괜찮긴 해요. 상관이 있긴 하지만 꼭 아침 해 뜨는 시간 아니어도 일정한 시간대 해가 어디 와 있는지 그거 제가 다음번에 우리 1년 동안 한 것이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가 보여드리죠. 이렇게 이제 겹쳐서 어, 그래서 저쪽 산들은 그야말로 햇님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소 태운다고 할까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쉼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어, 해님의 길을 보여줍니다. 제가 예전에 꽃핀학교 중등과정 제천에 있을 때 거기서도 해님 관찰해서 산을 위치를 잡아서 표현한 것이 있었는데 이걸 그때는 그렸어요. 사진을 찍을 생각은 없었고 사진이 뭐 당치 않았고 핸드폰이라는 것도 그 당시 없었으니까 마땅치 않았고 그렸습니다. 그리는 게 훨씬 좋아요, 사실은. 사진이 좀 간편하니까 그걸 쓰고 있지만 자, 이 산입니다. 춘분 하루 전날 이제 3월 22일 3월 21일이었죠. 올해는 3월 21일 춘분 하루 전날 해가 뜬 모습입니다. 이날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아침에 해가 뜨는 걸 찍었고 오후에 이제 점심시간 때 아이들이 들어와서 함께 춘분 산행을 갑니다. 산 올라갑니다. 가면서 이렇게 진달래꽃도 보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산수유 이 산길을 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뿌듯합니다. 툴툴거리지도 않고 제가 그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놓으면 이 길의 의미를 느끼면서 이 나무들이며 산길이 만들어준 고운 공기, 아주 맑고 고운 공기를 우리 허파 깊숙이, 온몸 깊숙이 스며들게 하면 우리 몸이 새로워진다. 실제로도 그렇고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과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금방 표시난다. 못 느끼는 사람은 짜증이 나게 되어 있고 느끼는 사람은 기쁨이 솟아오른다. 그러면 이제 짜증 내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산 중턱에 산 만디에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면 계곡이 있고 내려오는 길에 이제 계암나무죠. 계암나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저보다 더 잘합니다. 그 꽃핀학교 출신들은 계암나무 수컷과 암컷. 암컷은 진짜 작죠. 저렇게 작아서 이 순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암꽃을 발견하여 예뻤습니다. 아주 고운 매화나무가 안중턱에 있고 한참 동안 아이들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고 남을 장면이지만 이걸 볼 때
일단 선생님은 그 아주 뛰는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 한다는 말이 좀 어려서 감긴다만 가지면서 놀라면 아이들도 이게 놀랄 상황인가 보다 하고 같이 놀라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자꾸 반복되면 진짜 놀랍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하는 순간이 오죠. 그러면 이제 아이도 뭔가 보는 눈이 생긴 거죠. 그 다음 날인 춘분 1일째 이제 선거산에 올라가 아까 아까 그게 이제 일종의 예행 연습을 한 곳입니다. 아침에 다음날 아침 해 뜰 때 올라가서 볼 장소를 미리 가본 것이죠. 원래는 코스 그때마다 오르는 산길이 다릅니다. 근데 이 춘분제를 하기 전에 춘분은 계약하고 나서 거의 경칩이야 금방 와버리고 그래서 경칩을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그냥 경칩이 쑥 가버리죠. 그 다음 제대로 된 절기가 이제 춘분인데 계약하고 나서 거의 보름에서 20일 차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를 얼마나 알차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 춘분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시기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정말 황금 같은 시기고 하늘이 도와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마음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부를 풀어내려고 딱 계획을 다 미리 다 세우고 있습니다. 이 표는 뭐냐 하면 지난 2년 동안 2021년부터 2년에 걸쳐서 했던 공부를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 거의 첫 시간에 올해 무슨 공부를 할 것인지를 이렇게 쫙 펼쳐 보입니다. 우주 창세 하얗게 쓴 것은 작년 2년 동안 배운 내용들이에요. 우주 창생 과정, 호모사피엔스, 그리고 삼국유사, 일곱 세대, 여기 공간이 만든 공간, 다 이제 인류가 저는 2021년부터 빅 히스토리, 우주 창생부터 인류의 미래까지 전 과정을 다 다룰 작정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저도 공부하고 그 공부를 함께 나누고. 근데 처음부터 차곡차곡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가면 졸업하는 아이들, 다음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앞에 걸 놓치거나 뒤에 걸 못하거나 하기 때문에 큰 스케일로 중간중간을 이렇게 건너뛰면서 합니다. 그래서 건너뛰니까 당연히 중간에 비죠. 비는 것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우고 그 다음 해에 채우고 그 다음 해에 채우고 이렇게. 그래서 우주 창생 과정, 호모사피엔스, 삼국유사, 일곱 세대, 공간이 만든 공간은 그 근대사를 다루는 측면에 있어서 곧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수소의 탄생 그리고 우주가 갑자기 맑아졌던 38만 년경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3학년에서 5학년 사이에 있었던 최초의 별, 그리고 최초의 별이 폭발하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원소들의 탄생, 그리고 그것이 은하와 성운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걸 올해 배울 겁니다. 이걸 올해 배우기 위해서 통정 공부 책이 뭐냐 하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책으로 정해서 같이 갑니다. 올해는 이제 여기 좀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전체를 보는 눈을 이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아이들로 하여금 작년에는 알찬 사람이 되자가 주제였고 올해는 이제 전체를 보는 온눈을 가지자가 주제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데 온눈을 가진 사람과 온눈을 가지지 못한 즉 쪽눈을 가진 사람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문제를 던집니다. 온눈을 가진 사람과 쪽눈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전체를 보는 눈과 부분에만 매여 있는 사람. 전체를 볼 줄 아는 눈과 가진 사람과 부분에만 매여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의 큰 차이는 뭔가?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짜증이다.
아이가 엄마 따라 나섰을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엄마만 따라가는 처지에서 차 언제 오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나 저리로 가고 싶어. 하고 징징대고 떼쓰고 짜증을 부리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고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를 알고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는 엄마는 짜증을 낼 리가 없다. 차가 늦은 까닭도 알고 다음 과정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 온눈, 어머니의 눈이 바로 온눈이지 않을까, 아닐까. 우리가 짜증이 난다면 전체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면서 제가 들려주었던 얘기가 중2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춘기 때 왜 이렇게 짜증을 잘 내나? 제가 그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호르베르 호지, 헬레나 호르베르 호지, 이의 책을 처음 본 사람들 많죠. 하면서 중반부에 가면, 중반 2부쯤인가? 3부, 2부 후반부에 가면은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던 순박하고 순수하게 살던 라다크인들이 변화 과정 속에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10대들의 변화입니다. 거기서의 10대들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올려놓을게요. 10대들은 부모님을 돕고 동생들을 돌보던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특정한 사건을 겪고 나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짜증을 내고 불평을 부리고 동생을 돌보지 않고 집에서 부모님 도와드리며 묶여있다는 현실에 막 분노하고 그렇게 변했다고. 그게 서구 문명의 유입. 서구 문명은 코카콜라를 앞세워서 달짝지근한 그 맛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런다. 그런 게 책에 나와요. 근데 이상한 게 새 판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코카콜라가. 옛 판에는 그게 그 더운 산양차를 마시다가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변했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새 책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당분 과다 섭취로 인해서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네 삶과 자기네 현실 삶과 전혀 관련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 심지어 뉴욕 시의 그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배우면서 자기 삶이 보잘것없고 자기 동네가 초라하고 자기 현실이 부끄럽게 느끼게 만들어버렸다는 내용이 그 책에 나와요. 그 책을 전부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된 건 아닌가 하며 사춘기 중2병이 진실일까? 아니면 조작 또는 조장된 것이 아닐까? 저게 진정한 것일까? 짜증내고 분내고 토라지고 문 쾅 닫고 소리치고 그게 진정 10대들의 참모습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하면 이제 이야기를 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길게 해야겠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제가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공책에 정리를 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칠판의 내용을 고스란히 옮겨 쓴다는 건 자기화가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감을 씁니다. 몇몇 개를 제가 나눠보려고 옮겨왔습니다. 누구나 처음 태어나서 또 온눈을 가질 수는 없다고 본다.
쪽눈이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부정적이기보다는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벌써 생각이 다르죠. 자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쪽눈도 의미 있게 봐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제가 한쪽으로 딱 몰아갔는데도 안 딸려오는 아이들. 제대로 된 아이들이죠. 하지만 성장을 하려면 노력하지 않고 쪽눈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본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속도가 다르지만 언젠가는 모두 누구라도 온눈의 상태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통정 공부의 시작이 21년부터 함께했던 나는 우주의 창생부터 7세대까지 모든 과정을 배우며 조금씩 넓은 세상을 보는 온눈을 뜨는 방법을 배웠다. 이번 통정 공부 계획을 듣고 온눈에 대해 공부하며 21년과 22년에 채우지 못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배워나갈 공부들, 특히 퍼스트스타와 우주 창생 이후에 관련된 부분이 기대된다. 올 한 해 동안 빅 히스토리의 빈자리를 채우고 온눈을 뜰 힘을 기르고 싶다. 이 얘가 진짜 고스란히 21년부터 같이 했던 애입니다. 세 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볼 게 아니고 선생님이랑 이런 공부를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재밌다. 그리고 새로운 공부를 할 때 알아가는 것도 재밌다. 이번, 이번 공부의 목표는 오늘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나아진 겁니다. 정말 좋아진 겁니다. 처음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글씨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 이제 글씨가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올해 입학한 아이인데 나는 왠지 쪽눈이 있는 것 같다. 뭘 기다릴 때 늦으면 짜증을 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보는 눈이 생긴 거죠. 나도 이제 옥눈은 또 어떤 눈일까요? 옥처럼 빛나는 눈이겠죠? 옥눈을 기르는 실천을 해야겠다. 그리고 부탄의 얘기를 듣고, 부탄이 행복 지수가 뭐 2, 3위 하던 국가가 96위로 떨어졌죠. 그거는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부터 했다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부탄의 얘기를 듣고 엄마가 핸드폰 이용 시간을 2, 30분만으로 만든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 소식을 알기 전에는 좀 더 했는데 엄마 말을 들어야겠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마음 먹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안으로 아이들을 사겨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다진 글 쓰는 다진 글을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아울렛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이끌어 갑니다. 다진 글을 쓸 수 있는 틀거리를 보여줍니다. 얼몬세의 관점에서. 목적과 목표를 구분하고 우리가 뭔가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 안에는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 그러려면 바라는 것이 순수하고 맑을 때 우리는 성장한다. 뭐 등등의 설명을 합니다. 다 설명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걸 바탕으로 딱 요약해서 이것이 아이들에게 생각거리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 상태에서 곧바로 글쓰기에 들어가면 그냥 지금 머리로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지금 몸으로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거는 그나마 마음으로 좀 다가왔으니까 이런 걸 썼겠죠. 여전히 머리에 있습니다. 마음은 좀 변화됐겠죠. 몸은 아직 안 내려갔습니다. 몸을 바르게 잡지 않고서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듣고 좋은 말이었다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걸 어떻게든 몸으로 스며 들어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선호하고 효과를 잘 느끼고 있고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금 긋기입니다. 금을 공책에 긋게 합니다. 곧고 바르게, 곧고 고르게 한 줄 한 줄 천천히. 아이들은 자글을 쓰고 싶은 갈망에 아주 목이 탑니다. 손이 막 떨립니다. 자 쓰면 안 되냐고 꼭 묻습니다. 그때는 정중하게 네, 안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전합시다. 내 손에게 훌륭하고 뛰어난 능력을 선물합시다. 하고 이제 마음을 부축깁니다. 이렇게 춘분을 맞이하기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눈 뜨면 아침에가 춘분산에 떴다. 그걸로 춘분이 맞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저 하나님의 저 밝은 기운, 한낮을 끌고 가는 저 밝은 기운을 내가 내면에게 불어넣으려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 생각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갑니다. 1년 동안 이 빛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금을 긋습니다. 차곡차곡 금을 긋습니다. 노란 선으로 먼저 긋고 몇 번이나 긋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천천히 긋게 합니다. 저 노란 선이 원래 선이고 이제 초록선은 고침선입니다. 저것도 안 되면 나중에 이게 다 없지만 파랑으로 고칩니다. 고치는데 훨씬 이제 안목이 생겨나요. 곧고 고르게 금긋기. 이게 바로 그 흔히들 기역이라고 하는 기읍은 이름이고 소리 결인 그, 그가 가진 힘이 저기에 있습니다. 곧고 저거를 굽은 기억을 굽은 글자로 표현하는 이들이 있던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착안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글자가 굽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는 발성 과정에서 그 기도를 타고 올라와서 열이 입천장에 닿은 다음에 입을 향하여 나아오는 그 꼴을 나타낸 거지 그의 고유결은 그게 있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곧고 고르게 그리고 솟아오르면서 금을 만듭니다. 줄이라고도 표현하는 금을 만듭니다. 우리 첫소리가 물론 첫소리 세종께서도 첫소리로 글을 시작했고 나중에 글자배를 다시 했던 최세진도 훈몽자에서 기억을 맨 앞에 냈었죠. 마땅히 그 소리가 맨 처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소리가 9번차로 나와서 되겠습니까? 곧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 내면의 기운이 곧게 나와야 합니다. 구불구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곧고 그 고운 선을 곱다는 말도 얼마나 곱습니까? 그것도 그입니다. 그를 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손으로 금을 긋지만 마음은 그 금을 따라서 고르게 맞추어집니다. 울퉁불퉁, 덤성덤성, 삐쭉빼쭉, 들락날락 그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가라앉히고 고운 마음을 길어 올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진 글을 씁니다. 다진 글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한번 나중에 가서 보세요. 여기 링크가 되어 있나? 있네. 이렇게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얘는 무척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막 잔뜩 썼습니다. 잘해보려고. 잘해보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하면. 선긋기 안 하고 또 선긋기 대충 하고 선긋기 자로하고 이러면 이런 마음 날까 모르겠어요. 난다면 다행이지만 이게 분위기를 차곡차곡 잡아서 나는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가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줄 알았으나 끝나지 않았다.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봄 이야기 하면서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자기 나름대로 얘는 원래 이렇게 더 긴데 다 안 옮겨 썼네. 이렇게 글을 쓰고 어디 갔죠? 다시 이거 아닌데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됐나? 9시 7분. 그리고 나서 아까하고 다르게 또다시 그걸 요약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고 딱 자주 볼 곳에다가 자주 환기시킬 용으로 이것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춘분 맞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아이들을 진지하게 합니다. 이거 상당히 진지하게 합니다. 얻는 기르기다. 책 80권을 읽고 아름다운 말을 쓰고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마다 필기해서 오늘을 기르겠다. 어떻게 하겠다. 저 어떻게 하겠다 하며 나름대로 자기의 그 마음을 내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나무가 이마을 당산나무인데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 올라가는 계단이 108계단입니다. 어둑한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해가 지금 뜨려고 막 하는 중이군요. 춘문점을 향하여 해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올라갑니다. 춘문점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드디어 햇님이 뜨기 전입니다. 이제 햇님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종이를 꺼내서 준비한 종이를 가져가서 뜨는 햇님을 바라보며 자기 다짐을 햇님과 함께 나눕니다. 고요하게 각자의 방식으로 아주 작게 소리를 내서 그리고 나서 소감을 나눕니다. 이때 소감이 하나같이 아름다웠는데 함께 나누면 좋을 그런 말이었습니다만 우리들의 것을 남겨두죠. 아이들의 것을 남겨두죠. 그리고 마침내 아침 해가 뜨고 춘분해가 뜨고 내려와서 보니 호수에도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날 밤에는 뭘 했냐면 해가 저렇게 뜰 때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공부합니다. 이때 사실 텍스트가 뭐냐면 올해 통전 공부 텍스트는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 적혀 있죠. 어린 왕자를 이제 그 글 구조도 만드는 것이 같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린 왕자가 바로 별 여행을 통해 지구로 들어오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봄철 별자리를 보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우주 창생 과정에서 수소 탄생 이후 그 우주가 맑아지고 그리고 첫 번째 별이 태어나는 그때까지를 올려 공부할 겁니다. 어린 왕자와 연결시키고 이 절기 공부와 연결시키고 그래서 봄철 별자리를 그려봅니다. 컴퍼스를 쓰면 안 되냐고 졸랐지만 안 됩니다. 이렇게 뜸을 들입니다. 가을 학기 되면 쓸 수 있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어린 왕자 글 구조도 공부하고 지금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리고 춘문제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겁니다. 우리 마음을 아침 햇님이 어둠을 물리치고 하늘을 맑게 만드셨고 그 덕에 우리도 우리 마음을 맑게 만들었듯이 하늘, 사람, 우리 사람은 더럽혀진 땅을 맑게, 밝게,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져요. 이거 제가 멀리서 찍었는데 정말 자기 일처럼 합니다. 정말 자기 일처럼 합니다.
여기는 이제, 하천을 다행히 이 마을 분들이, 입춘 때 한번 대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은 이거의 한 10배가 나왔어요. 우리끼리 했을 때. 그래서 우리끼리 하니까 이제 마을 분들이 미안해서 미리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는 하천 청소하는 팀이고, 이게 이제 텃밭 가꾸기 팀인데, 한쪽은, 한 해 동안 만든 퇴비, 음식물을 넣고, 음식물을 쌓고, 나뭇잎이나 잔디를 깎은 것을 덮고, 그렇게 또 재를 덮고 해서 만든 덤이죠. 그리고 아우, 그 사진이 없네. 지렁이니까 잔뜩 나왔는데, 그 지렁이를 보면서, 어, 이들이 바로, 우리 땅을 살리는 생명의 전사들이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영양분을 잔뜩 만드는 생명의 천사들이다 하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다르죠? 색깔이 다르죠? 정말, 정말 꿀이 잘잘잘잘 흐릅니다. 꿀이 잘잘잘잘 흐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덮어놓고 이제 틈틈이 씁니다. 밭을 갈고 다 충분하는 행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겨울 밭을 갈고요. 갈고 위에다가 뿌립니다. 뿌리고 또 산에서 마사토를 가져와서 담아와서 또 거기다 뿌리고 다음날 비 오고 딱딱 때를 맞춰서 하느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비가 잔뜩 내려와서 고스란히 영양분이 땅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할머니께서 자주 와서 도와주시는데 금봉희 선생님이 아주 두 분의 절친입니다. 절친. 강낭콩 씻고, 네, 돼지 감자 캐고, 그리고 이제, 어제 한 행사인데, 어제 한 건데, 다들 보는 앞에서 가진 거를 발표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친구는 몸이 좀 아파서,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오늘 찍은 사진들인데, 감나무는 자기 때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죠. 개나리, 배랭이, 배랭이 빛깔 얼마나 고운지. 그리고 자목련이 자기 때를 곧 맞이하는 중입니다. 자목련이 조금 늦게 피더라고요. 그죠?